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유비쿼터스 행복하게 좋은 글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 이정환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비쿼터스 행복학 스마트폰 D카시 창작이란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되돌아 보셨습니까? 눈을 뜨고 밥을 하고 출근하거나 가족을 챙기느라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셨죠? 그런데 그 바쁜 하루 속에도 행복의 장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수강생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제 하루는 늘 같아요. 손주 돌보고 밥하고 제 사진첩엔 아이들 사진 말고는 제게 없어요. 그런데 그날 부엌 창가에 핀 꽃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 한 줄을 쓰셨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이유, 그 속에 피어난 나의 봄.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피곤했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한 줄의 시가 그분의 하루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시 한 줄이 삶의 온도를 3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철학입니다. 행복은 먼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입니다. 한 50대 여성 수강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쇼핑을 해야만 기분이 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분은 더 이상 기분을 쇼핑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평온을 디자인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물건으로 채우려 하면 지갑은 비어가지만 감성으로 채우면 마음은 부유해집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이런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복도, 소비도, 선택도 지금 이 순간의 감성에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D카시는 디지털 카메라와 포임의 합성어입니다. 사진과 시가 만나 감성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부님은 시장 가는 길에 찍은 배추 사진에 이런 문장을 쓰셨습니다. 겉잎은 시들었지만 속은 여전히 푸르구나. 이 한 줄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교수님, 이 시를 쓰고 나니 저도 누군가에게 아직 푸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D카시는 글솜씨가 아니라 진심의 예술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스마트폰 하나로 감성의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감성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순수한 인문학의 형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나의 마음은 몇 장이나 찍을까요? 한 수강생께서 쇼핑몰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찍고는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얼굴을 사랑스럽다고 느꼈어요. 그분이 그 사진에 쓴 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격표보다 중요한 건 나의 미소였다. 그분은 더 이상 가격표를 보며 행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표정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D카시는 단순히 감성의 예술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의 철학입니다. 소비 중심의 세상 속에서 마음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힘, 이것이 지금 우리가 D카시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D카시는 순간을 포착하는 예술입니다. 한 여성분은 남편과 다툰 날 울음을 참으며 창문 밖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 빗방울 사진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의 말투보다 빗소리가 더 따뜻했다. 그분은 그날 시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남편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이 D카시의 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으로 풀어내는 것. 이 과정이 바로 감정 소비를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불안이나 분노 대신 기록과 표현을 선택하면 마음의 낭비가 줄어듭니다. D카시는 삶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마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의 기술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십시오. 한 수강생은 빨래 널린 베란다 사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얀 수건에 스며든 햇살, 내 마음도 미소 짓는다. 그분은 그냥 빨래였는데 그 순간이 참 소중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가시는 이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연습입니다. 삶의 감각을 되찾는 일은 곧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만족의 크기를 키우는 일입니다. D가시 한 줄은 감성의 예금 통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쓴 시 한 편이 내일의 마음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가시를 쓰기 전엔 남편 월급이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분의 첫 작품은 시장에서 찍은 푸른색 산나물 사진이었습니다. 바구니 속 나물처럼 내 삶에도 푸른 향이 있다. 그분은 그 시를 쓰며 이제 내 삶이 그 자체로 예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D가시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 감성의 투자입니다. 한 줄의 시가 이자처럼 쌓이며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워줍니다. 행복은 재테크가 아니라 감성 테크입니다. 한 수강생께서는 손주와 공원에서 찍은 사진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걷는 길, 내 젊음이 다시 웃는다. 그 시를 가족 단톡방에 올리자 며느리가 어머님 울컥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가족은 매주 D가시를 주고받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D가시는 가족 간의 공감 소통입니다. 감성의 교환은 돈이 들지 않지만 사랑을 복리이자처럼 쌓아줍니다. 소비를 통한 행복보다 나눔을 통한 행복이 더 오래 갑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강생 한 분은 인터넷 사진으로 시를 썼다가 지적을 받고 부끄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시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손으로 찍은 한 장, 내 마음의 진심을 담는다. 책임 있는 창작은 윤리적 소비와 같습니다. 정직한 표현이 결국 신뢰를 만듭니다. 우리가 전하는 시 한 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도록 진심으로 써야 합니다. 그것이 인문학이 디지털 시대에 빛나는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사진 한 장, 시 한 줄로 기록하십시오. 한 수강생은 첫 시를 SNS에 올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에 공감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후 자신감이 생겨 작은 전시회를 열었답니다. D가시는 돈이 아닌 감성으로 시작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찍은 그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시가 내일의 행복과 또 다른 누군가의 미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외쳐보실까요? 행복은 유비쿼터스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의 행복은 유비쿼터스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있든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비쿼터스의 행복학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